멋진 오빠 오셨네요. 오빠의 사랑스러운 첩 썰첩이에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기다릴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얘기해본 적도 없고 남자친구도 저와의 관계를 어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사실 제 남자친구는 언니의 남편, 형부예요. 남들은 불륜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저는 형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부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형부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형부와 사귀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늦둥이라서 언니와 저는 12살 차이가 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업고 키웠다고 해요. 언니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정말 천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제 동경의 대상이었고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 언니가 입는 옷 스타일, 언니가 하는 말투 행동 등 언니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하길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좋아서 따라하길 시작했는데 언니가 하던 대로 하니 다들 옷 잘 입는다고 하고 센스가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말과 행동도 너무나 천사 같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좋았어요. 언니가 서울로 취직을 하면서 떨어져 살게 되자 너무나 슬펐고 언니랑 자주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언니가 가끔 집에 올 때 선물을 사다 줬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센스 있는 거였어요. 역시 언니는 좋은 물건, 좋은 옷들을 잘 고르는 안목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언니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언니가 결혼하고 싶다며 웬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처음 형부를 봤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좋기는 했지만 얼굴이 정말 별로였어요. 순하게 생기긴 했는데 예쁜 언니라면 모델처럼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곰돌이 푸같이 생긴 남자랑 결혼을 한다니 언니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형부가 외모는 별로라도 서글서글하고 착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언니가 형부랑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1년 후에 언니는 형부와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낳았어요. 다행히 조카는 언니를 닮아서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못해서 삼수를 했어요. 과는 다르지만 언니가 다녔던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로 오면서 언니네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될 때 조카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조금 거들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지내면서 언니에게 잘하는 형부를 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부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조카랑도 잘 놀아주고 항상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언니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다고 하면 안마도 해주고 각종 기념일에는 고가의 선물도 사주었어요. 저는 내심 언니가 부러웠어요. 저는 성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생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는 오빠랑 첫 경험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삼수를 할 때도 남자는 끊인 적이 거의 없었고 클럽에 가서도 원나이트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도 만나봤어요. 그 중에 한 흑인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인 남자친구랑 하는데 좋기는 했지만 어딘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 흑인의 것이 생각이나 그 이후에 몇 번 다른 흑인이랑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남자들은 그 흑인만큼 크지 않았어요. 흑인들은 다 크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닌 걸 깨달았어요. 언니네서 살기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MT 마지막 날이었어요. 원래는 그날 저녁에 돌아온다고 언니에게 말했었는데 MT가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아서 일찍 귀가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언니랑 연락을 했는데 언니는 조카랑 키즈 카페에 갔고 형부도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했다고 점심은 혼자서라도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장실에 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나간 줄 알았던 형부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때마침 몸에 거품을 문지르느라 물소리도 안 났던 거였어요. 형부랑 저는 순간 얼어버렸고 저는 죄송하다며 문을 닫았고 형부도 놀라 몸을 돌렸어요. 잠깐의 찰나였지만 형부의 그곳을 보았는데 정말 크기가 컸어요. 그때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형부의 일어서지 않았을 때의 크기가 남자친구의 일어섰을 때의 크기랑 비슷해 보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형부가 멋쩍어 했고 저는 형부의 그곳을 본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얼마 후 형부는 볼일을 보고 나갔고 저는 침대에서 낮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계속 형부의 것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날 언니의 부부와 저녁을 먹는데 형부를 볼 때마다 오단에 있는 형부의 것이 생각나 흥분이 됐어요.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흥분을 풀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당시 흥분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안겼지만 남자친구가 제 위에서 힘을 쓸 때도 제 머릿속에는 형부의 그곳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정말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형부를 마주칠 때면 계속 형부의 몸이 생각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어색해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언니의 남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지만 형부의 것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들과도 했고 특히 흑인과도 해봤는데 만족을 할 수 없었어요. 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형부를 맛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가 조카랑 자리를 비울 때 은근슬쩍 형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짧은 반바지에 속이 비치는 흰 티셔츠를 입고 형부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면서 약간씩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부가 눈치채도록 들이댔는데 형부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처제인 저에게 전혀 감정이 없는 건지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실수인 듯 형부의 그곳에 손을 살짝 대기도 했는데 형부는 깜짝 놀라기는 저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언니는 조카랑 키즈카페를 갈 때 빼고는 집에 있거나 형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럴수록 저는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개월 뒤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요. 언니가 조카 친구들 엄마들이랑 함께 3박 4일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엄마들과 아이들만 가는 여행이라서 형부는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보고 형부랑 둘이 있는 거 불편하면 친구네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호텔을 예약해준다는 거 저는 괜찮다며 언니 없을 때 형부 밥이라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고맙다며 저에게 용돈까지 주었어요. 언니가 여행을 가기 전 저는 이번에 형부를 덮칠 계획을 짰어요. 언니에게 받은 돈으로 야한 속옷까지 구입했어요. 드디어 언니가 조카랑 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날 저녁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형부 퇴근 때 맞춰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전에도 가끔 제가 요리를 해서 형부, 언니, 조카랑 같이 먹기는 했는데 형부와 저만을 위해 요리를 하니 신혼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부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저는 미리 준비한 와인을 보여주며 형부에게 한잔하자고 했어요. 그전에도 형부와 언니랑 같이 술을 마신 적이 많았기 때문인지 형부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와인을 마시다 우리 둘 다 조금 취했을 때 형부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조금 당황해했지만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에 용기를 내어 형부의 입술을 덮쳤어요. 처음에 형부는 피하는 듯 보였지만 저의 지속적인 공격에 형부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언니가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형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쉽게 저에게 넘어왔고 뜨겁게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저희는 제 침대로 자리를 옮겨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바짝 일어서 있는 형부의 것을 보니 왜 언니가 형부를 택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만난 컸었던 흑인의 것보다는 약간 작았지만 제가 여태껏 만나본 한국 남자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단순히 큰 걸 넘어서 굵고 딱딱했습니다. 형부는 크기뿐만 아니라 테크닉도 너무 좋았어요.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되었던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잠자리가 끝나고 저는 온몸이 땀으로 번벅이 된 채 넉다운이 되었어요. 역시 언니는 남자 고르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부도 고삐가 풀렸는지 밤새 몇 번 더 저를 안아주었고 출근하기 전에도 저와 사랑을 나누고 출근했어요. 그날 형부는 저를 안고 싶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집에 돌아왔고 차려놓은 식사도 마다한 채저부터 안고 키스를 하더니 그대로 안방 침대로 저를 데려갔어요. 안방의 침대는 고가의 침대라서 그런지 넓고 푹신푹신했어요. 좋은 침대에서 형부랑 사랑을 나누니 어제 밤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형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느끼는 부분을 알아서 자극을 시켜줬고 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침대에서 형부의 대단함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언니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언니가 돌아오는 날 아침까지 형부와 저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어요. 언니가 돌아오고 나서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형부는 저를 사랑해 주었고, 그렇게 저의 대학생활 동안 언니 몰래 형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언니 집에서 형부와 사랑을 나눌 때는 언니가 갑자기 집에 올까봐 긴장이 되기는 했어요. 물론 그런 긴장감이 짜릿하기도 했지만 괜히 언니에게 들켜서 형부를 영영 못 보는 것보다 편안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자취방은 형부 직장과 집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에 구했어요. 주중에도 퇴근하면서 잠깐 들렸다 갈 수도 있고 주말에 잠깐 짬이 날 때에도 들렀다 갈 수 있게요. 형부를 자주 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맘 편히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정말 좋았어요. 형부는 시간이 나면 언니가 알아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치껏 저에게 자주 오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은 친구 장례식이라 거짓말을 하고 같이 밤새 한 적도 있어요. 형부도 저를 자주 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가 탄 것 같았어요. 저만 안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사랑해줬어요. 입 발린 소리일 수도 있지만 형부는 언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잠자리만큼은 저랑 정말 잘 맞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형부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저도 형부만 바라보면서 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랑 데이트도 하고 잠자리도 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잠자리만큼은 형부처럼 저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형부와 만난 지 10년이 다 되어가서 형부 나이가 50대이긴 한데 30대인 남자친구보다 더 크고 단단한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 스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니가 형부 챙긴다며 마늘즙이랑 장어즙을 먹이고 있는데 덕분에 저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언니도 이제 슬슬 결혼하라고 하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기면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형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형부를 만나지 않는 날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형부를 만날 수 있는 날은 뿅 가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번 생에는 형부의 처제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언니보다 형부를 빨리 만나서 형부와 결혼해서 평생 매일매일 형부랑 하고 싶네요. 오늘은 형부가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사연을 써봅니다. 빨리 시간이 가서 형부를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지금의 아쉬운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형부와 열정적으로 사랑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걸로도 흥분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만족하는 성생활 하시길 바랄게요.